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수만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은 훨씬 더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화랑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없었던 거래량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증권사들의 수익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요 증권사들 혹은 이제 위탁 매매 많은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그런 증권사 어플도 가끔씩 렉이 걸릴 정도예요.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서버 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이 걸린다는 것은 이건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수익성, 특히나 이 IB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위탁 매매, 브로커리지 이제 매매 수수료에 따른 그런 수익성이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증권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이제는 주주 환원의 시대입니다. 주주 환원이 없으면 저평가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시절로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주주 환원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가장 크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한국금융지주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금융지주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에 대한 관심을 저는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선주가 이 본주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우선주와 본주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현상들이 저는 한국 시장에서도 조금씩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주 환원이 공격적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본주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우선주에 대한 매력이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이 이렇게 좀 오랜만에 코인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틀 전쯤에 이제 보내주신 글이고, 저번 이제 관세빔이죠. 네, 이분이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번 관세빔 때 주변 코인 투자자들 저 빼고 전부 청산당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번 관세빔 때 코인 시장, 특히 알트코인들이 거의 90% 가까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실 레버리지를 끼고 있었던 혹은 선물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저는 청산이 당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도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 혹은 이제 그런 뭐랄까 약간의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은 저 역시나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청산당하지 않았죠. 저는 사부님의 강조하신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원칙을 지켰습니다. 수익으로 나왔는데 얼마 안 가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사부님한테 배운 대로 지지난이 확인하면서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재매수했고 현재 72%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빔 당시에 그 당시에 포지션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추세가 깨지고 있는 것이 보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이제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이제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 약 72%의 수익을 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 주변은 전부 깡통 차는데 저만 계좌가 올타임 하이입니다. 좋아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부님 덕분에 살아남았고 이렇게 제 입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약 72%의 수익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내고 계시고, 관세빔 전에 거의 직전에 아마 다 나오셨을 겁니다. 그때 다 나왔고 다시금 재매수를 진행해서 현재 72%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신다는 그런 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번 관세빔 때 코인 시장이 거의 박살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안 됐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잘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역시나 제가 기술적 분석도 꾸준하게 해드리는, 특히나 필사단 강의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 그리고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전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힘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금융지주가 코스피 5000 시대가 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라는 그런 강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IB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IB를 한다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IB는 우리나라에선 2대 증권사가 강세입니다. NH하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입니다. 이제 NH 같은 경우는 거의 공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라던가 이런 쪽들에 굉장히 광점이 있는 것은 맞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에 뭐 인수합병도 마찬가지고 혹은 이제 기업들의 유상증자 혹은 투자라던가 아니면 인수합병이라던가 M&A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혹은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채권 발행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이 한국금융지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증시가 환한기에 오면은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들이 뭐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혹은 IPO,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가 수혜가 결코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브로커리지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쪽에 대한 수혜를 입는 것인데 여기서도 역시나 키움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주환원이 상당히 좀 일관적이고 상당히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에 따른 장기적인 수혜 역시나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대략 한 30% 가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괴리율을 좁혀가는 과정에서도 추가 수익에 대한 강점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고요. IB 부분에서 초호황기를 현재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금융지주는 트레이드라던가 운용도 굉장히 잘하는 증권사로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신영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이런 쪽들이 이 트레이드라던가 운용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부자들이 가장 많이 자산을 맡기는 쪽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금융지주예요. 그만큼 이 트레이드 운용 수익에 대한 능력이 좋기 때문에 삼성증권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그런 트레이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도 약 4천억 이상의 그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천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올해 3분기에 5천억 가까이 이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4분기에는 3분기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한국금융지주의 그런 시가총액을 본다면 한국금융지주 좀 보면은 그러니까 10조 정도 됩니다. 약 10조 5천억인데 현재 올해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기순이 1.7조인데 오늘 3분기에 5천억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올해 3분기 정도의 그 실적을 대입했을 때 PER이 5 정도, 5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4분기에는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컨센서스에 올해 4분기에 증시가 얼마나 환한기인지 잡혀있지 않습니다. 컨센서스에 녹여져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녹여지기 시작한다면 실적에 대한 우상향 혹은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뛰어난 주주 환원 정책과 더불어서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도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이 2조 가까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10조밖에 안 돼요. PER이 5 내외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메이저 증권사들의 PER이 10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혹은 글로벌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20까지도 형성되어 있는 지금에서는 한국금융지주는 PER이 5 내외로 POR이 5 내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여전히 한국금융지주가 사실상 이 지주사라는 이유로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받아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벗어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지주사에 대한 그런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빠르게 벗겨지고 있죠.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사라는 그런 이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저평가 받아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닐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사라는 오명을 벗으면서 POR이 15 내외이지만 다른 증권사들처럼 10 내외까지 올라온다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는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복리로 빠르게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는 투자 중입니다. 최근에 좀 매수를 했죠. 이제 사실상 좀 오늘 매수했어요. 네, 오늘 이제 거의 아랫꼬리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매수할 때에도 사실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서 매수를 이제 진행했던 것이고 아마 이거 업로드는 아마 다음 날에 오늘이 10월 29일인데 10월 30일 정도 때 아마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결국 독보적인 IB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유상증자던가 채권 발행이라던가 인수합병 이렇게 기업들 간의 그 금융 쪽에서는 NH투자증권과 한국금융지주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특히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던가 아니면은 트레이딩 능력 또한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과 특히 지주사로서의 그런 독보적인 강점이 있죠. 바로 완벽한 수직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키움증권처럼 브로커리지 수수료에 편중되어 있다거나 혹은 미래에셋처럼 해외 자산 운용에 편중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의 편중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모펀드도 역시나 좀 운영을 진행하면서 혹은 PE라던가 PF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 IB 쪽도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실적을 우상향시키고 있는 그런 증권사라는 것이고 특히 배당 목표가 30%고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꾸준하게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예상할 수 있는 그 주주 환환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주 환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권사가 증권사 중에서도 이제 주주 친화적인 증권사 1순위로 좀 꼽히는 정도의 그런 증권사에 대한 주주 환환이 있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 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쪽들이 이제 주주 환환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가 여전히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인 증권사 1순위로 꼽히기 위해서는 여기서 주주 환원 대책을 더 늘려야 돼요. 자사주 매입을 더 늘린다거나 혹은 배당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돈을 현재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주 환원 여력이 꽤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형 K 골드만삭스를 꿈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금융사가 아니라 그냥 PI도 하고 있는 것이고 트레이딩 능력이라던가 혹은 브로커리지 수익, IB 수익 이런 쪽들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증권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실적에 대한 그런 우상향 기조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런 능력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PF 리스크가 항상 증권사를 이제 분석해 드릴 때마다 항상 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PF 리스크는 한국금융지주는 거의 없어요. 워낙에 PF 쪽에서 보수적인 그런 증권사이기도 하고 PF 쪽에 보수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량한 자산이 아니면 투자 자체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보다 훨씬 더 적은 PF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인 평가로 인해서 거의 재무적인 리스크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 들어서 토지 가격이라든가 혹은 부동산 PF에 대한 그런 실마리가 좀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도 이쪽에 대한 리스크가 작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지주, 그중에서도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감으로써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그만 기쁨 등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매일같이 핵심적인 이슈들과 제 생각들을 가감없이 편하게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특정 섹터, 특정 기업들을 꾸준하게 좀 강조를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